매일 이 시간에 막 고모님 강의하시고 막 사모님 강의하시고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또 저한테 이제 그 리더분들이 다 여행 가셔서 새벽에 도착하셨대 4시에. 그래서 지금 막 다 해롱해롱한 상태라 가지고 제가 저희 누나도 금방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그냥 잠에서 안 깨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알차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그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들 막 고등학교까지는 못 가르치고 저도 아기가 3명이나 있어서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학년까지는 못 가르치고 이제 저학년, 중학년, 중학교 정도까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와 보니까 사실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주도에서 누나한테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코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뭔가 뭘 좀 이상한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을 또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었고 일단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도 고야에서 뭐 1% 뭐 익절하고 고야가 내려가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고 제가 가서 좀 알아보겠다 라고 해서 그날부로 가서 코인에 대한 유튜브 뭐 책 이런 것들을 막 미친듯이 봤어요. 보고 나서는 저의 느낌은 내가 코인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인정을 했고 모르긴 모르겠는데 이게 흐름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 라는 거는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누나 말을 듣기 시작했죠.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진짜로 하라는 대로 하고 이거 사봐 하면 사보고 이거 깔아보라고 하면 깔아보고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제가 본사에서 교육받고 했으면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훨씬 잘하고 지금 벌써 저도 F1도 가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교육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면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돼요. 엄청나게. 저도 똑같이 한 7, 8개월 정도 시행착오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에 합류해야 뭔가 되겠구나 해서 이제 윤 대표님한테 SOS를 쳤죠. 그래서 윤 대표님이 제주도에 이렇게 작년 4월에부터 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와주시니까 이제 제주도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작하는 누구보다도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뭐가 고민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저도 다 해봤으니까 다 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저의 목표는 저처럼 8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카데미 한 달로 하는 이유도 한 달, 2주에서 한 달이면 충분히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 막 헤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살아보면 알지만 저희가 실수하고 헤매보는 게 사실은 약이죠. 그죠? 네. 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속성으로 또 배우면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도 속성으로 배우면 빨리는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경력을 채우는데 좀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 하는 일도 운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배우던 간에 절대적인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막 5년, 10년 투자 생활을 한 분하고 한 달 배운 분하고 똑같이는 안 되겠죠. 똑같이는 안 되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같은 시장에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거죠. 저희는 고야 차트가 있으니까. 차트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시작했고 지금 최대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 방법을 배워서 수익도 내면서 사업도 하면서 돈도 벌고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선 계속 이런 쪽으로 저도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냥 저는 딱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사실은 이 차트에 꼼꼼하게 설명하는 강의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 뭐 영상도 찾아보면 다 있어요. 특히 제가 보기엔 정명희 아이오님이 초기에 했던 강의, 근데 이게 저희 차트가 업그레이드가 엄청 빨리 되잖아요. 막 제가 들어오고 난 후에도 한 7번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강의 들으면 그때 지금은 있는데 그때 없는 버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은 짚고 가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저희가 로그인하면 나오는 고야 도미넌스 화면이죠. 이 화면의 목적은 추세를 보는 데 있어요. 추세를 보는 데 있는데, 추세를 본다는 거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바닷물을 표현해요. 차를 타고 딱 가서 부둣가에 딱 내렸어요. 물이 차 있는 걸 보고 아 지금이 만조구나, 지금이 간조구나 알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지금 당장 왔으니까.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하고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바닷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 몇 시간 전에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구나,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추세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고 팔고 그래프를 보고 어제는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올라갔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쌓여야 추세가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오늘 구독하고 거래소를 깔고 딱 들어왔는데 추세를 얘기하면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듣지만 언제 알 수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차트의 경험이 쌓여야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의 경험이 짧은 분들은 어제 같은 장대 보면 깜짝 놀라죠. 그죠? 왜냐면 내가 내 생애 차트에서는 그런 장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2% 3% 내려가도 엄청 어젯밤에 떨어져가지고 막 혼났다고 이렇게 이제 일지에 쓰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장대를 보면 진짜 까무라치죠. 근데 그것도 진짜 큰 폭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그런 장들을 다 경험해 본다면 추세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자,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7개의 알고리즘을 각 코인마다 계산을 해서 점수로 환산하는 시스템이 저희 초기 시스템이에요. 제일 처음 3년 전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2줄, 지금 스코어 차트로 남아있죠. 그죠? 스코어 차트 잘 안 보는데 이거를 굳이 남겨놔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장기 현물 투자할 때는 저점 고점이 좀 의미도 있고, 그래서 너무 스코어 차트를 팔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엄청 몇 개월 파봤는데 더 힘들어요. 파면 팔수록 힘들어요. 스코어 차트. 그냥 안 파고 저점 고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그렇게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각 코인마다 점수가 나오죠. 이거 모르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리스트로 잠깐 갔다 와보면, 자, 리스트 화면에 보면 첫 번째가 코인 이름이고 이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현 시간 이 코인이 발생시킨 점수예요. 그죠? 비트는 마이너스 146점이에요. 점수로 보면. 그죠? 그 다음 이더는 70점, XRP는 86점 이렇게 점수를 낸다는 거죠. 이 각자의 코인이 점수가, 사실 점수가 높으면 상승 여력이 크고 점수가 낮으면 하락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 차트의 개념인데, 고야 도미넌스 점수는 이 점수를 그냥 단순하게 평균 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내서 전체적인 추세를 표시해 준다. 그러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혼자서 막 내려가는 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혼자서 막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모든 코인이 이 점수를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사이는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 횡보 상태. 20점 넘고 50점 이상 가면 상승이 점점 커지고, 마이너스 20점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하락이 더 세다. 요걸로 이제 경험에 붙여서 보시면 하락이 세다는 게 어느 정도 내려간다는지, 몇 프로 정도 이번에 밀리는지 이런 게 좀 감이 좀 올 수 있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락이 센데 도대체 몇 프로가 내려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걸 경험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켓 도미넌스죠. 마켓 도미넌스는 저는 항상 물통, 비트코인 물통이 제일 크죠. 그죠? 물통, 이더 물통이 조금 작고 탑10을 모아놨더니 이더 정도 하고 알트는 그냥 물병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물통들이 다 튜브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연결돼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물통이 이만큼 큰데 물이 조금 쭉 1%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통이 크니까 물의 양이 되게 많겠죠. 그 물의 양이 만약에 알트통으로 들어가면 물통이 막 터져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막 펌핑이 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 알트나 테더나 이런 것들이 쭉 빠지고 만약에 그게 이더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더가 이제 좀 막 날아가는 이런 현상. 그래서 사실 이건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딱 갇혀있는 물통이라면 이 수치가 완전 절대적일 거예요. 비트가 빠지면 다른 애들은 무조건 올라야 되고 테더가 빠져도 코인이 무조건 올라야 되고 그렇지만 이 시장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도미넌스를 계산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뭐 ETF가 갑자기 승인돼서 ETF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미넌스가 올랐는데 왜 가격이 안 올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상대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참고하시면 코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차트는 결국 라인 차트 밑에 있는 라인 차트의 점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런 라인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막 지금 대표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거를 찍어가지고 매 시간 롱 몇 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잠시지만 근데 이거를 고맙게도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라인 차트만 보면 저희가 이제 추세를 볼 수 있죠. 자, 라인 차트가 어려운 이유는 라인 차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코인의 차트하고는 전혀 다른 차트예요. 코인은 옆에가 가격이잖아요, 그죠? 네. 가격이고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인데 여기는 개수예요, 개수.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래프예요. 여기에 개수가 옆으로 흐른다고 해서 이거 횡보다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워본 적이 없으면 이게 개수다. 개수 무슨 개수냐면 저희가 342개 코인에 대한 S 시그널을 매 시간 실시간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그걸 집계해봤더니 지금 L이 몇 개다 이렇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간 L이 228개, RSI L 시그널은 67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아까 바닷물을 보듯이 계속 시장하고 접목해서 이 라인 차트를 비교해 봤더니 이거 개수가 뭔가 추세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인 차트는 시중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프리미엄 시그널 자체를 저희 회사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시그널을 재생산해서 만든 라인 차트가 시장의 추세를 엄청 잘 보더라. 진짜 매력적인 거는 이게 못해도 한 30분 정도 앞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다음 시간에 시장이 급변한다는 거를 30분 정도 앞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개수죠. 시장은 비트하고 탑10이 거의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근데 개수는 누가 더 많아요? 알트가 훨씬 많아요. 그럼 알트들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혼자서 가버리면 라인 차트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시장은 탑10들은 튼튼하게 며칠 전에 좀 그랬거든요. 탑10들하고 버티는데 알트만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 차트는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알트 다 세봤더니 S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탁 꺾이죠, 그죠? 근데 라인 차트는 꺾여서 술술 잡았는데 메이저들은 다 버티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왜냐면 개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죠? 네. 시장은 메이저 코인이 점유하는데 이 라인 차트는 알트가 개수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가 메이저 따라서 잘 움직여주면 라인 차트가 너무 잘 맞는데 알트가 분리되면 저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풍기, 예. 자, 이렇게 이제 첫 화면. 그래서 이 첫 화면만 잘 보고 지금 대표님이 박세현 대표님이 진짜 거의 AI 수준으로 진짜 올려주시잖아요. 진짜 저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거를 아무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잘 해줘도 매 시간 본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AI 시켜가지고. 맞죠? 네. 네. AI 시켜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탁탁 올려주니까 변동 시그널도 체크가 되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어요. 이거 핸드폰에 이렇게 그거 그냥 띄워주면 안 되나? 가입자들한테 그죠? 그걸 뭐죠? 팝업 같은 걸로 이렇게 띄워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만두실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설명해 보면 자, 다 아시겠지만 자, 한 번 더 이쪽이 코인의 이름이고 두 번째가 현 시간 이 코인이 발생시킨 점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변동 점수인 거예요. 변동 점수. 그 전에 스코어 차트로 거래를 하셨던 분은 아까 라인 차트가 급변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뭔가 시장에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지금도 변동 시그널 몇 개 나왔어요? 32개면 지금 시장이 롱으로 확 지금 쏠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차트 보고 있는 분들 있으면 고야에서 롱 조금 잡으면 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돈 벌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 그 시그널로 볼 때는 얼마나 변했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도. 결국 시장은 지금 점수가 몇 시야가 아니고 어떻게 변하느냐가 이제 기회를 주기 때문에 변동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점수가 많이 변했는지가 지금도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프리미엄 시그널. 저희 이제 병아리들의 가장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깜빡이는 S123, L123가 몇 시간 동안 유지되는지, 그 아래는 RSI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각자 시그널은 이렇게 정렬이 가능하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 화살표로 점수도 정렬 가능하고, 변동 점수도 가능하고, 시그널도 가능하고, 변경 시그널도 가능하고. 자, 변경 시그널은 조금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L123, S123는 그냥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그죠? 특히 알람 구독받는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와요, 아무 때나 오면 아무 때나 온 시그널은 일단 변동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다음 정각이 될 때까지. 그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정각이 될 때까지 계산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죠. 이 알고리즘 7개가 다 계산해봤는데 점수가 이거 시그널 띄울 만큼 안 돼 하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시그널을 기준으로 거래하는데 아직 시그널이 변동인데 그걸 보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해버린다든지 하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 시그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시그널들이죠, 그죠? 프리미엄 시그널. 골든 데드는 참고하면 지금 병아리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롱 들어갈 거면 골든 크로스 된 걸로, 어차피 숏 들어갈 거면 데드 크로스 된 걸로 하는 게 확률이 좀 더 높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세가 고야 라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 기울기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죠? 그래서 조금 길게 사실은 거래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병아리반에서 선물을 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하세요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고 그냥 연습량 때문이에요. 단지 연습량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선물을 권하는 것도 되게 리스크가 크죠, 그죠? 선물 안 하고 그냥 애초에 현물만 한다면 막 청산이니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선물을 거래소를 깔아드리고 막 이렇게 가르쳐 드리냐면, 제가 드렸던 그 8개월을 1개월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 연습량이 없으면 어차피 저처럼 8개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연습량만 하면 그걸 1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막 숙제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10번 채워야 되고 막 절대적으로 시그널 안 뜨면 끊지도 못하고 막 계속 가져가고 막 끊고 싶은데 시그널이 안 떠가지고 못 끊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사실 경험으로 지나가실 거고 나중에 가면 10번 중에 안 들어가야 될 것들이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걸 다 안 들어가도 되네 라고 하고, 그 안 들어가는 애들을 좀 줄이고 하루에 2번만 들어가든 3번만 들어가든 시드를 쪼개지 않고 그 포지션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수익률이 진짜 전체 시드에 대한 3%, 5%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지금은 시드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1%, 10번 해도 전체 시드에 하면 1%밖에 안 되는 거, 그런 효과잖아요, 그죠? 조금 계산하신 분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래들을 골라낼 수 있으면 아니면 손절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확한 포지션에 골라서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 많죠. 숙제를 그렇게 빡시게 해봤기 때문에 숙제라는 그걸 해방되면 내가 보고 추세 좋을 때만 쭉 들어가서 나오고 하면 하루에 2번만 해도 훨씬 승률이 좋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왜 이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냐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일단 이런 순서를 타게 돼요. 차트는 잘 맞아요. 시그널만 보고 대충 들어가도 1, 2% 수익이 그냥 난단 말이에요. 수익이 나면 바로 다음날 뭐 하고 있냐면 시드를 막 넣고 있어요. 돈 어떻게 넣어요? 돈 넣는 거 가르쳐주세요. 아니면 막 유튜브 찾아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돈을 넣어놔요. 지도세도 모르게.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서귀포 사시는 이모분들이 저희 어머니 또래니까 한 60, 70대 이렇게 되시거든요. 같이 이렇게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가르쳐드려서 같이 트레이딩 하시는데 제일 안심이 된 거는 돈을 넣을 줄 모르니까 처음에 넣어놓은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출 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그것도 처음에 잘못 넣어줘가지고 펀드 계좌에 들어있고 퓨처 계좌에는 돈이 없었던 거야. 5달러 정도밖에 없었어.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늘어났는데 가격 많이 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펀드 계좌에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돈을 못 넣어서 오히려 그분들은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돈은 저희가 다 현물에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현물에 의미 있는 저점이나 사기 좋은 타점에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보지 말라고 그냥 걸어놓고 어차피 트레이딩 배우는데 한 달은 걸리니까 한 달 동안 그냥 거기다 놔두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보면 제가 통계를 내보면 한 달 배우면요 100이면 시드가 다 배웠다 이제 좀 알겠다 하면 80 정도로 깎여 있어요. 통계가 그래요. 80 정도로 깎여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한 달 동안 80으로 깎일 건데 왜 거기 1000만 원 1억 넣고 몇백만 원씩 날리겠냐는 거예요. 날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깎인다니까요 한 달은. 그러면 제일 작은 돈으로 그냥 깎여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청산도 당해보고 다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걸 걸을 수 있겠다 할 때 그때 넣어도 늦지 않아요. 그 전에는 현물 투자 해놓으시면 돼요. 지금처럼 막 폭락할 때 저점에서 잘 사놓고 모아놓고만 해도 이 장이 끝나고 나면 현물이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나는 연습은 충분히 하고 있고 되게 효율적이죠, 그죠? 근데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현물 트레이딩도 시간이 걸리고 내가 배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하면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선물을 빨리 배워가지고 막 시드를 넣어서 내가 여기에서 빨리 돈을 벌어야지 하면 선물은 그때 이제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해요. 리스크가 생겨요.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선물은 무조건 리스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다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브리핑 나오는 거 아시는 분? 네.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네. 여기 보면 뉴스, 괜찮은 뉴스들을 이제 AI가 생산해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정세를 읽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쭉 보면 여기 이 차트도 추천하는 거 지금도 되나요? 여기도 이렇게 있구나.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마 나중에는 음성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음성 서비스가 다 되잖아요. 사실 비용 문제거든요. GPT한테 말 걸어보면 진짜 얘 미쳤어요. 막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도 대화도 감정까지 섞어서 해요. 농담도 하고 막 냉소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AI가 진짜 그런데 저희 회사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차트 이제 그거 해줘야 되잖아. 저기 뭐죠? 그 일지 오면 피드백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입 타점에 거기를 찾아야 돼요. 들어가신 데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코인 하면 무슨 코인 눌러서 올려서 땡겨서 확대해서 시간 찾아서 진입 타점을 찾아야 뭐라고 이제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야야 저기 이더 9월 5일 3시 차트 보여줘 이렇게 하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하면.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비용이 문제지 항상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는 모의투자. 모의투자는 사실 뭐 다른 거래소에서도 많이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아예 모르시는 분들 그 위험 없이 하는데 사실은 모의투자는 별로 교육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섞이지 않고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없어져도 그만 생겨도 그만이기 때문에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된다 정도만 보면 조금 세팅해서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걸 한번 알려줘야겠다. 자, 히트맵, 롱숏 비율, 그리고 청산맵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청산맵, 청산지표를 본다 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죠, 그죠? 청산지표가 헷갈려요. 청산이 뭔지도 모르겠고 롱숏이 뭔지도 모르는데 청산맵까지 얘기하면 헷갈리죠, 그죠? 아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이 선들은 지금 보면 빨간 게 레버리지 100. 저희 레버리지 100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돈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레버리지 100을 썼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엄청나게 많고 지금 가운데 이 하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지금보다 올라서 이쪽에 있는 이 빨간 선을 탁 건드리면 이 포지션은 청산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롱이에요, 숏이에요? 숏 포지션. 숏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깡하게 100배로 지금 숏을 베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돈이 벌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지옥을 맛보겠죠, 이 사람들은. 100배 했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면 청산되는 포지션이니까 얘는 롱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냐면 아까도 어제 차트를 보면서도 발표 나고 엄청 날아갈 것처럼 잘 가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주저앉았어요. 그 원인이 사실은 청산맵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당시에 만약에 청산맵을 봤다면 아마 숏 포지션에 롱 배팅이 엄청 붙었을 거예요. 가득. 그렇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면 조금만 팍 한번 주저앉히면 저 돈 다 가져올 수 있겠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 걔네들, 우리도 실시간으로 차트를 계산하는데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차트를 계산 안 할까요? 걔네들은 포지션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 그렇게 내려놓고 사람들이 왜 떨어졌어 하면 이제 뉴스를 하나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지금 현 시점 숏으로 가면 훨씬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숏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롱숏 비율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제 그 장대로 내려앉은 거는 100%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롱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숏으로 숏 스퀴즈라고 하죠. 숏을 짜내면서 내려가 버린다고 롱 스퀴즈라고 하거든요. 포지션이 한쪽에 몰리면 이게 청산시키면 그게 더 하락을 더 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청산시키면 또 하락되고 또 하락되고 또 하락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희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이쪽에 가까이 엄청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길게는 잘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는 롱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 참고할 수 있죠. 절대적인 건 항상 아니지만 강하게 뭔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아니면 숏 쪽에 강하게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추세가 롱이지만 숏으로 한번 툭 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툭 많이도 안 치고 돈이 제일 많은 쪽까지만 치고 가요. 돈이 제일 많이 있는 데까지만 딱 치고 가요. 그러면 지지선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 포지션에 쌓여 있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죠, 그죠? 이것도 지금 몇 개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드렸는데 API가 뭐냐면 내 거래소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 사실은.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두 가지 API가 있대요. 아예 들어가서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API가 있고 그냥 그 통계 자료만 볼 수 있는 API가 있대요. 그러면 MMA일지는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통계 자료만 공개하는 API만 회사에 제공만 해준다면
회사에서 매매일지는 자동으로 작성해 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맨날 안 써도. 네, 네. 그죠? 근데 회사는 오히려 그걸 부담을 갖더라고요. 개인 회원들이 API를 제공해 주겠냐? 아무런 보상 없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지 안 쓰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하면 기술은 진짜 다 돼요. 지금 사진 찍은 거 있죠? 매매일지 사진을 찍어서 지금 GPT한테만 보여줘도 통계 다 내줘요, 사실은. 자기 거. GPT 사실 배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GPT한테 사진을 올린 다음에 내 매매일지인데 이걸로 평균 좀 내줘, 뭐 통계 좀 내줘, 뭐 엑셀로 좀 만들어줘 하면 다 만들어줘요. 다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주요 보조지표. 자, 이건 버블 차트인데 그 RSI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몰려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게 빨간색으로 가면 이제 갈 만큼 갔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다. 과하게 파란색으로 가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담백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차트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전체 주기를 봤을 때 지금 시점이 보라색 조금 못 넘었죠, 그죠? 뭐예요? 폭탄 세일이다. 1억 5천이 넘었는데도 지금 전체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비트코인이 폭탄 세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서 모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긴 관점. 처음 비트코인이 생긴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걸 다 봤을 때 언제가 제일 거품 만발이었냐면 요때, 그죠? 2010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그 다음에 요때, 그리고 요때. 지금은 가격은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네. 지금 저 컬러 차트의 네. 저 분석은 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면 오래 하신 분, 우리 의장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몇 천만 원 갔다가 몇 백만 원 떨어졌다가 그다음 또 몇 천만 원 갔다가 또 천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이 사이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감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작년에 있었고 짧게 한다면 이게 10월에 끝날 거고 좀 반감기 효과가 더 길게 간다면 내년 1, 2월까지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리밍 이런 자료들도 있고 유튜브만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유튜브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매매법은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매매법마다 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희가 굳이 시바지 노고만 고집하고 시바지 노고만 합시다 라고 하는지를 알고 가야 돼요. 안 알고 가면 저처럼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윤미호 대표님이 처음에 줌에서 막 시바지 노고 그땐 시바지 노고 단어는 없었죠. 그 방법을 봤더니 고야에서 진입해서 1%에서 입절을 하래요. 고야에서 진입해서 1% 입절하라고?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에게 1% 진짜 딱 그렇게 들었어요. 1% 해가지고 언제 돈 벌어? 이렇게 들렸어요, 진짜로. 그렇게 들려서 그냥 잘 듣고도 고야에서 들어가는 건 좀 애매하지.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한참 동안 고야에서 들어가는 건 애매하지. 그리고 시중에서 코인 트레이딩 오래 하신 분한테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 타점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 애매한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100%. 거기서 무슨 근거로 롱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는 근거가 있죠. L. 깜빡이 L. 그래서 이게 귀신 같은 구간이라는 거를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한참 있다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지 저항은 다 알아요. 다. 코인 트레이딩,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지지 저항이라는 걸 다 아는 자리예요. 그렇죠? 캔들의 끝, 꼬리의 끝, 꼬리의 절반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다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라고 생각한 데서 들어가면 더 밀려요. 딱 쫄릴 만큼, 쫄려서 던질 만큼만 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내가 쫄려서 이거는 못 버티겠다, 이거는 더 이상 내려가면 큰 손실이다, 던져야지 하고 탁 던지면 그때까지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 차라리 떨어졌을 때 못 보고 까먹고 못 보고 버틴 애들이 수익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게, 그러니까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버티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심리전에서 탈출하는 거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심리전에 말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심리전에 말려요. 여러 가지 심리전에 말려요. 아까 첫 번째 심리전이 시드를 넣어야겠다. 두 번째 심리전이 저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죠? 갈 때까지 끝까지 먹어야 되겠다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타기. 물을 타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는 또 뭐 있지? 하나 더 있었는데, 레버리지. 레버리지. 내가 어저께 얼마 손실 봤어. 이거를 이번에 복구해야 돼. 가진 돈은 없어. 그럼 레버리지. 이렇게 가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흐름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윤 대표님은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시바지노고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모든 것들. 진짜 신기한 게, 내가 대표님한테 맨날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저처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아무도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해봐요. 저도 다 해봤고. 다 해봐요. 숨어서 다 해요.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라도 다 해요.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임효 대표님은 왜 천재라고 하냐면, 그 기울기 보세요. 고야에서 들어가세요. 깜빡이 시그널 보고 들어가세요. 반대 시그널 뜨면 나오세요. 이 몇 가지 원칙으로 얘네들 다 원천 봉쇄해요. 원천 봉쇄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시바지노고가 왜 해야 되냐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초보자들이 빠질 수 있는 모든 함정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라. 그거를 알고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 보면요, 횡보에 안 들어가요. 감정 싸움에서 아주 그냥 탈출. 기울기 보고 들어가면 막 횡보 들어가서 막 2, 3일 동안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L 들어가서 L에서 고에서 들어가면 어디서 들어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고 한번 저점 한번 잡으려고 해보세요. 이게 저점인가 저게 저점인가 선이 수도 없이 그어질 거예요. 추세선도 그어보고 저항선도 그어보고 해서 들어가도 밀려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5% 내느니, 그냥 마음 편하게 시그널 보고 고야에 들어가서 1% 내는 게 훨씬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윤 대표님도 보면 진짜 하루 종일 쫓아다녀 보면 딱 30분, 40분 트레이딩해요. 택시 탈 때. 택시 탈 때만 트레이딩을 딱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계속 강의하죠. 강의 끝나면 후원하죠. 할 시간이 없어요. 끝나거나 아니면 밥 먹고 집에 가실 때거나 뭐 이럴 때 한 2번 하는데, 그래도 트레이딩 잘 하잖아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잡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도 이제 차트 보고 롱이다 숏이다 하니까, 저희 제주도에 있는 지니아이가 같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롱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앞에 현수막에 손절단가? 손절단가가 적혀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손질된 거. 아니, 그런 일들이 많이 바뀐 거야. 저희는 초반에 무슨 지하철에 가니까 막 이렇게 빛 사진처럼 사진이 있더래요. 막 좀 형이상적인 이런 사진이 있더래요. 근데 저거 청산 라인인 거 같은데. 그런 일들이 겪는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고, 저도 알게 모르게 막 자꾸 막 매도 매수 막 입에서 나오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스개도 한 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진입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들어오면 라인 차트 먼저 이거 리스트 된 거죠, 그죠? 크게 어떤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롱을 유지하고 있죠, 그죠? 롱을 유지하고 있고, 얘가 이제 롱이 유지하고 있을 때 제가 보는, 주위에서 보는 거 딱 한 가지, 변동 시그널이에요. 다음에 변동 시그널이 숏으로 많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롱 관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리 추세가 약해도 시바지노부는 다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기울기 있는 애들은 다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시바지노부의 가장 약점은 추세가 바뀔 때 손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 거를 변동 시그널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화면 넘어가기 전에 도미넌스 한번 확인해주고. 그럼 비트에서는 지금 몇 시간째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이더는 몇 시간째 오르고 있죠, 그죠? 탑10은 횡보하고 있고, 알트는 조금 오르다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고개를 숙였죠, 그죠? 현금은 현금 쪽으로 돈이 조금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굳이 지금 롱을 한다면 이더나 뭐 탑10 정도 조금 약하긴 하지만 추세가 그렇게 보고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 라인 차트가 롱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가 S가 떠 있고 네. 뭐 RSI가 S가 떠 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트가 저항을 맞고 예를 들어서 뭐 살짝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럴 때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비트가 거의 지배한다고 봅니다. 비트가 가면 다른 애들도 다 가고 비트가 내려가면 다른 애들도 다 내려가고 이게 100% 거의 맞았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은 지금 예상하는 시장은 비트 도미넌스가 불장의 시나리오예요. 불장의 시나리오는 비트가 고점을 치고 도미넌스가 빠져. 그러면 그 도미넌스가 이더로 가서 이더가 엄청나게 한번 날아가지고 이더가 도미넌스가 빠져. 그 다음에 알트들이 따라가는 게 이게 불장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꾸 반복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 안 따라가고 비트가 도미넌스 빠지니까 이더가 혼자 막 날아가고 이런 일이 지금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잘 관찰하시면 비트 빠지면 이더 날아가고 이더 빠지면 알트 가고 이걸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걸 좀 더 세게 불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불장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분명히 배울 때는 비트가 가면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이렇게 디커플링 된다 그러죠. 따로 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디커플링 되기 때문에 라인 차트가 조금 요새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개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터링해서 롱으로 굳이 본다면 근데 저는 롱 숏을 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극단적인 롱도 보고 있고 극단적인 숏 차트도 내가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시장이 급변할 때 아유 나는 롱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롱 관망이니까 못하네가 아니고 벌써 숏이 돼 있는 애들을 숏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빠르게. 임 대표님이 되게 그 전환이 되게 빠르거든요. 금방 롱 하다가도 이게 숏으로 바뀌었나 하면 바로 또 숏으로 또 하세요. 네,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차트를 기울기 있는 애들을 내가 좀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만약에 추세가 급변한다. 그러면 생각을 바로 바꾸면 되잖아요. 갑자기 숏이 30개 나왔어? 그럼 지금 기울기 내려가는 건 뭐지? 그때 찾으면 좀 늦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고야 근처에 있나? 보고 들어가면 되게 빠른 시간에 또 일자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있는 애들을 롱숏 다 봐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찾는 방법은 RSI 롱 시세 위치 플러스 깜빡이롱. 저는 골든도 봐요. 네. LL 해도 좋아요. 골든 하면 LL 기왕이면. 도지가 지금 기울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래도 세진 않죠, 그죠? 네, 뭔가. 그런데 이 스마트 차트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계시지만 얘가 골든 크로스가 나서 밑으로 이렇게 깔려준다는 거는 괜찮은 신호예요, 롱으로. 그러면 적당히 고야 라인 근처에 왔을 때 추세가 급변하지만 않는다면 한번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BCH도 어제 혼자 밑으로 안 내려왔을걸요? 네. 혼자 밑으로 안 내려왔죠, 그죠? 네. 잘 버텨. 얘는 지금 시간이 타이밍이네요. 오. 근데 SS 떴네. SS 떴네. 어제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혼자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BCH, LTC,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좀 팍팍 잘 치고요. 그 다음에 유니나 에이브 같은 코인이 디파이 계열이거든요. 디파이는 그 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코인 거래가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유니스왑이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코인이 서로 거래가 돼요. 거래소처럼. 디파이.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뭔가 타이밍을 좀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거나 좀 나중에 따라가거나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그리고 트론 있죠. 트론. 트론이 반대로 가는 느낌 다 받으시죠? 네. 트론이 반대로 가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좀 찾았어요. 그래서 트론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트론이 우리가 USDT 보낼 때 TRC20 많이 쓰시죠? 네. 그게 트론 네트워크인데, 네. 트론 생태계 자체가 USDT가 이체될 때마다 트론을 소각시켜요. 그래서 가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기 좋은 시점이죠. 그럼 사람들이 현금을 거래소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트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떨어질 때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트론이 자꾸 사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트론을 팔아야 다른 코인을 살 거잖아요. 그럼 트론을 팔고 다른 코인을 사니까 다른 코인 올라갈 때 트론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절대적이진 않은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가는 네, 경우가 반대로. 있어요. 예, 그게 생태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코인이 어떻게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건지도 사실은 조금씩 알아두면 좋은데, 아직은 저희 이런 공간에서는 아직 그런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냥 관심 있는 코인 찍어서 하루에 그냥 짧은 강의 하나씩만 들어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 보고 5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5분 빨리 끝낼게요. 예. 얘는 뭐 혼자서 막 날라다녀요. 이거는 기울기가 센 아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롱 추세가 계속 유지됐을 때 이런 애들은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나? 기울기가 센 거는 적극적으로 도전해도 좋은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여기 침입형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고야에서 멀리 진입하면 손절 기준이 멀어져요. 네, 저희는 방패가 지금 시그널 바뀔 때밖에 방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가버리면 시그널 바뀔 때까지가 너무 멀어요. 손실이 크게 나버려요. 그래서 추세 잘 타고 가다가 한 번에 그냥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나는 하고 싶다 하면 손절 기준이 바뀌어야 돼. 7선에 들어갔으면 7선이 고야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7선이 뚫리면 손절을 계획해야 돼. 시그널 변경까지는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도전해볼 만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 기준이 똑같은 상태에서 괜히 진입점만 높이면 손절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매 일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손절이 길어지면. 그래서 그것만 이해해 주면 되고, 저점도 사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저점 매수도 할 때는 해야죠, 그죠? 하는데 왜 자꾸 하지 못하려고 하냐면 언제 손절할 거냐. 저점 매수라는 건 결국 영매매거든요. S니까 저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롱을 잡는 게 영매매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매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언제 끊을 거냐는 거예요. 이미 S인데 끊을 건덕지가 저희는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주식도 하시고 하신 분들은 괜찮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손절 기준이 있어요. 내가 진입 타점에서 몇 프로 밀리면 손절, 더 밀리면 또 들어가고 거기서 몇 프로 밀리면 손절,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개념조차 없는 분들이 그냥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저점을 잡았다가 밀리면 그냥 물려서 계속 가는 거예요. 물려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영매매가 나쁘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영매매도 할 줄 사실은 알긴 알아야 돼요.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배워서 시행착오 하다 보면 이미 시드가 너무 많이 깎여버리는 거예요. 시드가 너무 많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분, 저도 그랬고 있을 거예요. 굳이 1%밖에 못 내나? 더 많이 낼 수도 있잖아.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방법의 기준은 손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거예요. 손절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들어가는 관점이 언제 깨지는지 정확히 결정해야 돼요.
고야 라인에서 들어갔으면 고야 라인이 뚫리면 관점이 깨진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깨지고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하지만 고야 라인이 뚫리면 사실은 손절을 좀 준비하긴 해야 돼요. 고야 라인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저점이 뚫리면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고야 라인도 손절의 기준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하는 목적이 수익이 아니고 손절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무슨 고민에 빠지게 정확히 숙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무슨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 과연 이 마이너스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 나오는 게 되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뭐 난 시그널 뜨면 끊을게 하는 것도 감정적인 소모는 없으니까 좋지만 그거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짧게 끊을까? 어떻게 하면 손실 안 나지? 어떻게 하면 장대를 내가 방어할 수 있지?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장대도 나오고 반대로 밀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큰 내 풀시드가 들어갔을 때는 손실을 짧게 끊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짧게 끊는 게. 근데 해봐서 알겠지만 초기에 0.5% 입절, 0.3% 입절, 손절도 0.3%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쪼는 단위, 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호기롭게 하다가 한번 확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입절이 나고 있는데도 또 밀릴 것 같아서 겁나서 끊어버리고, 손절이 나가는데 더 걸 것 같아서 끊어버리고, 시그널 안 받게도 막 끊는 그런 있죠, 그죠? 그것도 이제 겪어야 될 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담력도 늘어나야 되지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운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고속도로 운전하고 비슷해요. 그냥 구경하면서 가는 운전이 아니고 되게 바싹 긴장해서 운전을 해야 돼요. 까딱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워도 해야 되지만 또 담력도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쫄아도 이게 트레이딩이 안 되고 너무 또 무서워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사실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포나 아니면 막 열받죠. 손절하고 얼마나 열받아요. 막 하루 종일 열받아요. 손절하면. 손절하고 열 안 받는 거는 그거는 이상한 거죠, 사실은. 열 받지만 왜 자꾸 손절을 하는 매매법을 자꾸 연습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를 겪어야만 자기만의 매매법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무릎을 한 번도 안 다치고 자전거를 배울 거야. 나는 물 한 번도 안 먹고 수영 배울 거야.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스케이트를 배울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손절을 조금 하고 있다면, 손해를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면 시드가 작다는 걸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난 시드가 작으니까 천만다행이다. 그래봐야 몇천 원, 그죠? 진짜 많이 넣어봐야 몇만 원 정도니까 괜찮잖아요. 학원비 냈다 생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몇 억씩 넣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물 투자 안전하게 해놓고 선물은 작게 연습하고 그 선물의 금액을 차츰차츰 늘리는 거예요. 만약에 100달러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10,000달러로 불리면 못해요, 절대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00달러로 해서 10달러씩 쪼개면 막 마이너스 3%, 4%, 5% 돼도 0. 몇 달러, 1. 몇 달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000달러로 불리면 깜빡하는 사이에 200달러, 300달러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마음이 이게 흔들리면 트레이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금액은 차츰차츰 늘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답답한 게 정상이고 기분 나쁜 것도 정상이고 들어가기 무서운 것도 정상이다. 그게 단계별로 다 있다. 겪고 나면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만약에 이제 네. 그런데 아직 시그널을 안 떴는데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L 걸었는데 숏으로 막 바뀌고 있어. 네, 막 네.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럼 버텨나요, 아니면? 그러면 익절을 구간을 줄이세요. 그렇죠. 1.2%가 목표였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3%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2%를 목표로 할 수 있는데 추세가 계속 안 가고 꺾이네? 그러면 익절을 빨리 해버리세요. 어차피 오래 갖고 있어봤자 더 안 가고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가능성이 나고 있으면 손절도 빨리 하고요. 손절도 빨리 해야죠. 네, 손절도 빨리. 또 하나는 지금 L 떴잖아요. 지금 저 L이랑 쟤랑 이 CX 고야랑 만나려면 어쨌든 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 빨간색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고야 곡선이 완만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문혜 대표님께서 기울기 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씹어지면 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울기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또 어떻게 만나려면 기울기가 어떻게든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거는 잘 보세요.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어야 기울기가 정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시작점으로 보고 여기를 끝점으로 보면 맨날 평평해져요. 네, 맨날 평평해요. 네. 그래서 길게 보라는 게 차트를 훨씬 더 길게 보라는 거예요. 네. 길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도로 보면 기울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기서부터 점을 찍고 여기서 찍으면 기울기가 좋아 보여요, 그죠? 근데 이걸 좀 더 줄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지도 않죠. 좀 더 줄이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점의 차이예요, 시점에. 그래서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쟤는 기울기가 있는 거네요. 얘는 있죠. 예, 있고 고야라인 위로 지금 가고 있고 몇 시간 동안 고야라인 근처에도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야라인이 뚫렸는데 고야라인에서 들어가는 분 있잖아요. 그게 왜 별로 안 좋냐면 지지 자리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거기 매수할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리거든요. 그 가격에 오면 사겠다는 사람이 막 이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고야 라인이 뚫렸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사고도 내려간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다 샀어. 샀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남아 있어요? 이제 없어요. 물론 새로 생길 수도 있지만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지지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고야 맞고 튕겨야 되는데 못 튕기고 흐르는 이유가 잘 보시면 뚫린 애들을 들어가는 고야가 실컷 뚫렸는데 고야니까 들어갔어. 근데 뚫린 애들은 이미 고야의 그 지지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거래가 다 일어나 버렸어, 그 가격대. 그래서 후루룩 하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고야를 안 뚫고 가는 애들, 안 뚫고 꼬리는 괜찮아요. 꼬리는 몸통으로 안 뚫고 가는 애들을 보고 이렇게 뚫렸다가 올라오는 애들은 이제 여기가 지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안 뚫렸으면 훨씬 그림이 좋았겠죠, 그죠? 근데 한번 뚫렸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지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점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이쪽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저기 L 떴는데 밑에 RSI도 L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훨씬 두 개 L이면 아무래도 상승력이 좋아요. 상승력이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이 되냐면 지금 들어가도 실선에서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이제 욕심이 나죠. 그래서 들어가도 안 된다가 아니고 들어가면 뭘 고민해야 된다고요? 들어가면 리스크도 감수하면 돼요. 리스크를 자기가 감수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 놓고 리스크는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돼요.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고야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수익도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래?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만 적극적인 리스크도 감수하시면 돼요. 저런 거 들어가면 이제 계속 쳐다보고 그러면 쳐다봐요. 이제 사인 바뀌고 그런 것만 쳐다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쳐다보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려면 아마 7선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선들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해주고 혼나나 모르겠네. 7선 맞았으니까 난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7선이 고야라고 생각하고 7선이 뚫리면 손절할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선은 스마트에서만 보이는 네, 근데 7선 뚫렸는데 손절할 생각 안 하고 그때 가면 이제 시그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점이 안 맞아요. 나는 고야 보고 안 들어가고 7선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손절할 때는 자꾸 시그널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예요. 7선이 기준이면 7선이 뚫리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7선에 아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손절. 대표님 지금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고야를 기준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얘가 추세가 확 좋다가 고야로 이제 올 때쯤이면 이미 그 롱 추세가 약해지고 그럴 수도 약간 있죠. S가 네, 그럴 수도 떠서 있어요. 고야로 오는 경우들도 꽤 그래서 많아요. 고혜진 아유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지금 맞는 애들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추세가 또 변하고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추세가 좋았는데 그 사이에 추세가 변할 수도 있고 고야까지 겨우 왔는데 갑자기 꺾여버렸어. 그러면 지금 추세가 롱일 때 지금 맞는 애들을 찾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빠르다는 거예요. 코인은 340 몇 개나 되니까 그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애들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는 애들만 좀 걸러내고
웬만하면 메이저 쪽에서 지금 맞는 애들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더 세죠. 네, 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한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말고 윤민호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시바지노고라고 적혀있는 강사건만 듣고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칠선 그 칠선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셀바이도 강조하고 밑에서 저점도 강조하고 다 강조해. 왜냐하면 그게 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그룹이 지금 진행하는 매매법은 고야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꼭 이걸 해야만 우리 차트를 구독할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저희 그룹이 이런 방법으로 같이 해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거를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잘 걸러서 들으세요. 유튜브도 이것저것 들으면 별거 다 해보라고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손실이 되게 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가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칠선에 들어가는 건요, 지금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이 절대 아닌 게 일하시는 분도 많고 짬내서 겨우 할 수 있는 시간이 퇴근하고 잠깐, 저도 그랬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할 수 있는데 그때 안 맞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칠선이라도 들어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라서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얘기하지만 차트가 제 스케줄에 맞춰주진 않아요. 그죠? 너 이제 오랜만에 휴가 받았으니까 내가 고야 맞아줄게 이렇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차트가 우선입니다. 자, 네, 질문. 네. 뱅아리반에서는 기준이 시간을 따라가라고 하고 네. RSI는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 제가 계속 겪는 게 네. 이제 뗄 수 있으면은 L2면은 아래도 L인 거를 들어가요. 네. 들어가자마자 RSI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를 계속 경험해 보니까 네. 곧 위에 시그널도 바뀌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정에 밀려가지고 중간에 손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손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은 무조건 기분이 나빠요. 정상이에요. 그게 같이 얘기하신 서귀포 이모들은 막 손을 이렇게 떨고 있어. 빨리 손절하세요 이모. 손 떨고 있어. 손절 못하겠어. 얼만데요 하니까 0.3달러. 그만큼 손절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내가 패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손절이에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이 그게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게 안 돼요. 내가 틀렸어 이걸 못해요 잘. 제가 게임에 항상 비교하지만 서양 애들은 막 리그전이야. 제 강팀이야. 그럼 거기는 일단 대충 져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애들 열심히 이겨서 우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없고 다 이겨야 한일전, 다 한일전이에요. 국내 축구도 한일전, 옆집 아저씨랑 싸워도 한일전, 길 가다가 시비 붙어도 한일전,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차트도 한일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병아리 단계는 수익이 목표가 아니다. 손실을 보는 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언제 RSI가 바뀌지? 왜 내가 잡을 때마다 뚫리지? 그거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지만 이래서 뚫려요 라고 제가 10번, 100번 다른 강사들이 100번 설명해도 본인이 그걸 해보지 않으면 자기께 안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야 만날 때 다 들어가세요 하는 거는 한 3분의 1은 손실 보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사실. 그거를 왜 손실 보는지를 알아내라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시드는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학원비는 지금 잘 지불되고 있고 그래도 아직 학원비가 80% 남아있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거 다 안 내고 오히려 나중에는 늘어서 나올 거예요. 학원비 벌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거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버리지 말고 좀 기분 가라앉힌 다음에 차도 한 잔 마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시간이 벌써 5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5분 초과되어 갔어요. 감사합니다.